네, 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양당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중재안을 수용하라 이렇게 또 오늘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통합당 야권연대 협상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성근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문성근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야권연대 협상 지금 뭐 결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은 있지요. 예. 네, 후보 등록까지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일 경우에 그 시한에 쫓긴다고 그럴까? 예. 막판에 타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예. 아직 희망을 접진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 협상에 소극적인 거 아니냐, 양보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저는 이제 국민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1년 반 전부터 통합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총선에서의 그 후보 단일화가 워낙에 어려운 일이고 또 효과적이지도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당 연합 형태로 법적인 단일 정당을 형성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려왔는데 이게 거부됐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은 예견됐던 일이고요. 이것은 어떤 정당 그리고 연대라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 공동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다수당을 이루자라는 목표로 놨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당선자를 많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점도 중요한 그 고려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하자라든지 이렇게 그 지분을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보도를 봤습니다. 몇 더하기 몇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좀 그것은 사실과 좀 거리가 있는 거고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성근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연대의 목표가 연대 자체보다는 총선 승리에 더 이제 중점을 두겠다 이런 뜻인데 그 통합진보당에서는 총선 승리뿐만 아니라 대선 승리까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에서는요. 총선의 연대는 당연히 대선 연대로 가는 거고요. 근데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지 않는 한 대선의 그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그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죠. 자, 앞으로 이제 야권연대 협상이 만약에 잘 안 되면은 각자 후보를 내고 각계 약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뤄내라. 그 고통스러운 건 알지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기 바란다 이런 요구시고요. 또 시민사회단체 경우도 이제 기다리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모이면 그 합당한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해야죠.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비상시국회의를 열어서 중재안을 수용하라. 만약에 결렬되면은 낙선운동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재안이 그 양당 얘기를 충분히 듣고 만들어지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혹시 이제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좀 빨리 이루어진다면은 그 지역부터 먼저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경남 지역은 실질적으로 합의를 끝냈고요. 부산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논의를 깊게 하고 있죠. 이렇게 사실 지난 6.2 지방선거 때 지역별로 다 경험들이 있었어요. 특히 부산도 2010년에 야권연대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선거 과정에서 잘 협력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살리면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 통합진보당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 논의를 좀 존중해달라라고 시간을 좀 그 연장시켜 놨다 그럴까? 예. 그런 건데, 사실 지역의 아주 세밀한 사정은 중앙당에서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는 어제 이제 이종혁 의원이 기자회견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현 씨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기록을 뭐 낱낱이 공개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정수장학회 공세에 맞대응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번 그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행태죠. 예. 노 대통령은 어떻게 보자면 그 모든 허물을 당신이 안고 세상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검찰은 내사 종결한다라고 발표까지 끝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죠. 근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것을 꺼낸다. 이것은 그야말로 혐오감이라고 그럴까. 예. 참 인륜을 이렇게 저버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정수장학회 일을 가지고 이런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참 믿어지지 않는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정수장학회는 워낙에 별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정수장학회 문제도 물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박근혜 위원장은 이제 자기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 정수장학회의 경우는 일종의 작물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그 2007년에 그 국가가 합법적으로 구성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것은 그 권력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그 강제로 국가에 헌납하게 한 사건이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그 판정을 했던 사안이죠. 그 사실 보수적인 분들께서는 이 국가의 정통성이라든지 법 체계라든지 이런 걸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가 기관의 판단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옆에서 지켜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네. 자, 민주통합당이 공천 개혁을 하겠다면서 도입한 이 모바일 경선. 그런데 이 지금 그 경선 모집책이 뭐 투신 자살한 사건에다가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뭐 인터넷을 잘 모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대리 등록을 하거나 이런 각종 비리가 불거지면서 이게 민주통합당에 크게 지금 역풍으로 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완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참여자가 그 총 유권자의 2%를 넘어가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30% 반영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 시민의 뜻을 직접 듣는다라는 면에서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접근해서 좀 그 나쁜 태도가 있었다고 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죠. 그런데 이 모바일로 그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 동원의 폐해가 희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점검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바일 제도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그러니까 모바일 선거 제도를 법제화만 했더라면 훨씬 더 완화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를 새누리당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지만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다음 선거 전까지는 뭐 법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문성근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또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회의할 때는 서울에 모셔야 되고 또 부산 지역도 선거 이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여름 어려움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걸 감당이 얼마든지 되는데 그 월수금 오전에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일요일 밤에 왔다가 월요일 회의 끝나고 오후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48시간이 안 되는데 예. 방송에는 늘 최고위원의 모습이 비춰지니까 예. 유권자들께서 저 친구는 늘 서울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예. 참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부산 연고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받으실 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어려운 네. 점 아닙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좀 이제 이해를 좀 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을 드리죠. 의리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리고 숙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데요. 그 두 마디에서 많이들 받아들여 주시죠. 예. 근데 그 전에 워낙에 지금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이 분노가 깊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자면 대체 세력을 찾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인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 가만있어. 근데 왜 당신이지라고 처음에 좀 의아해 하신다든가 그런 예. 측면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많이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중이죠. 예. 네. 지금 이번에 도전하시는 그 부산 지역의 현역 의원은 네. 새누리당의 허태열 의원인데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열린 북한 방송 하태경 대표를 전략 공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인 문익환 목사와 함께 통일운동을 했던 경력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재밌는 또 이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저는 어느 분이 나오시더라도 어려운 그 경쟁이 되는 거죠. 예. 그 새누리당에서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을 선택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의 총선 전략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공천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그 후보의 상대방 그 새누리당 네. 후보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 20대 손수조 예비 후보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문성근 최고위원은 신인이 언급된 게 나쁘지 않지만은 좀 장난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하신 데 대해서 네. 이쪽에서는 또 발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대방에서는. 네. 네.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그 35세 이하 청년을 예. 4명 시민참여를 선발해서 당선권에 이제 국회의원 비례로 공천하도록 돼 있고 그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죠. 예. 그런데 한나라당 쪽 안에서 나온 얘기가 이게 적장에 대한 예우로 좀 어색하다라는 표현이 한나라당 안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 일본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고이즈미 총리 시절인가요? 그 상대당 중진에게 젊은 여성을 상대 후보로 공천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 어떤 인위적인 전략이랄까? 그런 것들을 배워온 것 같고,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색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드린 거죠. 네. 네.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 이런 거 보면은 개혁성 같은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화영 전 의원이나 임종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재판 중이어서 당선돼도 무효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네,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임종석 총장 같은 경우는 그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예. 임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일 경우에는 예. 무죄 추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